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소중한 자식을 누군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해쳤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붙잡아야 할 경찰이 알고 보니 범인의 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한 여고생 살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청년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몰래 없앴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서 동료 경찰들까지 손을 보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살인자를 감싼 것이 아니냐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안타까운 강력 범죄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한 겹 들여다보면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아주 큰 논쟁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서 아주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도 이 사건의 핵심을 자녀분이나 손주에게 자신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처럼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채널을 통해 매일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응원하는 뜻으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 단추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응원이 더 좋은 뉴스 공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지난 5월 어린이날 새벽이었습니다. 장소는 광주광역시 광상우 한 대학교 근처의 밤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막 꿈을 키워가던 한 여고생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17살 이채원 학생입니다. 채원 학생은 그날도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응급 구조사가 되겠다는 아름다운 꿈을 품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채원 학생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 남성이 노렸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장윤기입니다. 장윤기는 채원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원 학생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고 채원 학생을 구하기 위해 달려온 한 남학생에게도 장윤기는 흉기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장윤기를 붙잡았습니다. 장윤기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흉기를 사서 준비했고 범행 뒤에는 차를 몰고 달아나면서 증거를 버리고 옷을 세탁하는 등 도망치려 애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획적이고 또 치밀한 범행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단순히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 혐의로 넘어온 이 사건에 검찰은 더 무거운 혐의를 새로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게다가 장윤기는 과거 함께 일했던 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도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의 그릇된 욕망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던 평범한 밤길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사건 현장에 추모의 공간을 마련해
꽃과 편지를 두고 채원 학생의 넋을 기렸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절차를 거쳐 이 범인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채원 학생을 구하려다 다친 남학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영웅이었습니다. 부디 그 학생의 몸과 마음도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함께 빌어봅니다. 한 어린 학생의 소중한 목숨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우러졌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지 저희로서는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유가족의 찢어지는 슬픔 위에 도저히 믿기 힘든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장윤기가 붙잡힌 뒤 그의 아버지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현직 경찰 간부 경감이었습니다. 경감이라고 하면 경찰 조직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붙잡힌 직후의 한 행동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사흘쯤 뒤에 아들이 혼자 살던 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아들의 범행 동기를 밝혀줄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흉기에 훼손된 흔적이 남아있던 성인 용품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쓰던 구형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도 불에 태워 없앴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던 아들의 차량을 이 아버지가 되돌려 받아 보름 동안이나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검찰이 보기에 이 물건들은 하나같이 장윤기가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단순히 겁에 질린 평범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혹은 아버지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이 아버지를 도왔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은 범행 차량 안에서 발견된 중요한 증거물을 제대로 압수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물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물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수사팀장은 동료 경찰이 범행 차량 안을 촬영해 둔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지워진 영상은 나중에 되살려 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남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아들이 살던 방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넘겨주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살인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그 아버지가 증거를 없앴으며 동료 경찰들은 그 곁에서 눈 감아 주거나 도왔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 조직이 제 식구를 감싸느라 오히려 진실을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수사팀장은 증거를 없앤 혐의로 붙잡혀 구속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자 경찰도 뒤늦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파헤칠 특별한 수사팀을 꾸렸고 검찰 역시 별도로 경찰서와 관련자들의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이 은폐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전국에 걸쳐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에 얽혀있는 경우가 또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다는 뜻입니다. 한 어린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경찰 조직 전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피해자 채원 학생의 어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절규했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자의 편이었다고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내 딸이 죽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심정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축소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다고 어머니는 절규했습니다. 유가족은 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토록 소중한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아픈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범인 장윤기는 반성문 한 장 쓰지 않고 감옥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가슴에 이보다 더 큰 대못이 또 있을까요? 딸을 잃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믿었던 나라의 공권력마저 자신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유가족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민들과 여성 단체들은 경찰의 이런 부실한 수사가 유가족에게 두 번째 상처를 주고 있다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안타깝고도 분노스러운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용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뉴스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세상이 조금씩 바뀝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시고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 때 세상은 더 정의로워집니다. 그 여정에 저희 놀라운 뉴스 공부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단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 무너진 진실을 대체 누가 다시 파헤쳤는지 궁금하시지요? 경찰이 덮으려 했던 이 사건의 진짜 모습을 밝혀낸 곳은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보완 수사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을 먼저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마치면 그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서류를 받아보니 어딘가 부족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럴 때 검사가 직접 나서서 빠진 부분을 더 조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완 수사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미처 못 챙긴 부분을 검찰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는 이중 점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바로 이 보완 수사가 큰일을 해냈습니다. 경찰이 넘긴 서류에는 범행 차량에서 압수할 물건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의심하고 다시 한번 차량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차량 안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중요한 증거물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아버지의 집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성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까지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검찰의 보완 수사 덕분에 경찰이 덮으려 했던 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만약 이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저 단순 살인으로 조용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살인자의 진짜 목적도 아버지의 증거인멸도 영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사회에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없애자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의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여기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양쪽 이야기를 모두 공평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재판에 넘기는 기소도 하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함께 쥐고 있었습니다. 한 기관이 이렇게 큰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재판에 넘기는 일은 검찰이 맡도록 힘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는 10월에는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바뀌는 큰 변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한 기관에 힘이 몰리는 것을 막자는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장윤희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이 덮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찰이 잘못 수사하거나 심지어 이번처럼 진실을 덮으려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특히 걱정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를 없애고 수사 권한이 경찰 한 곳으로만 완전히 몰리게 되면 경찰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한 곳에 지나치게 몰리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걱정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또 생기고 진실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걱정은 야당뿐만 아니라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은 요리사가 손님에게 음식을 내기 전에 자기 손으로 간을 한 번 더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없애면 검사는 주방에 다시 들어가 보라고 말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간을 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이 이제는 몇 주씩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사건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조용히 묻혀버리는 것을 어려운 말로 사건 암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없애더라도 검사가 경찰에게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은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 요구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게 만들면 견제 장치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경찰관을 사건에서 빼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경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를 손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도 반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검찰로 넘기는 사건이 한 해에 100만 건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일이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방식만으로 과연 진실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겠느냐는 걱정입니다. 요구를 받아도 경찰이 대충 처리해버리면 결국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락가락하다가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정답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어떤 제도를 택하든 이번 채원 학생 사건처럼 진실이 묻히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만큼은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모두가 한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오래된 법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바로 친족 특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 증거를 없애더라도 그 가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제 가족을 감싸려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우니 국가가 그것까지 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던 한 흉악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범인의 어머니가 범행에 쓰인 물건과 피해자의 옷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역시 바로 이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력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가족이 증거를 없애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문제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바로 이 조항 덕분에 증거를 없애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그가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현직 경찰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 특례를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같은 아주 무거운 범죄나 경찰이나 검사 같은 사람이 자기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도 이 조항을 고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여당과 야당 모두 이 부분에서는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신중한 의견은 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거까지 조직적으로 없애는 행위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한 뼘 더 자라셨습니다. 그 소중한 배움을 더 많은 이웃 어르신들과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짧고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광주에서 17살 여고생 채원 학생이 장용이라는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런데 살인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였고 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그 곁에서 동료 경찰들까지 증거를 소홀히 하거나 없애도록 도왔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넷째, 이렇게 묻힐 뻔한 진실을 다시 파헤친 것은 바로 검찰의 보안 수사였습니다. 검찰이 다시 살펴본 덕분에 사라진 증거와 범행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그런데 마침 지금 이 검찰의 보안 수사 권한을 없애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미한 기관에 몰리는 것을 막자는 쪽과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섯째, 또한 가족이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라는 법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별처럼 빛나던 한 어린 학생의 삶을 우리가 오래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공부 많이 유익하셨나요? 매일매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가는 시간, 놀라운 뉴스 공부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